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이님. 예,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저희.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2년 만에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요? 예. 어떤가요, 지금? 그전에는 사장님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직장인이고. 네. 야. 갑자기 변화가 있긴 했었죠. 최근에는 뭐 유튜브랑 뭐 네이버 TV 캐스트도 같이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9월 중순부터 시작했고요. 근데 아직 굉장히 보잘것 없어서 지금은 구독자 한 500명 조금 넘었나? 그래서 예. 미국 드라마랑 그리고 이제 일본 드라마 전문가인 한길 형이랑 같이 예. 이제 드라마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야기는 별도로 저희 저녁 술잔을 기울여가면서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런 그 다정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넷플릭스 추천 컨텐츠 베스트 5라고 하셨죠? 네. 베스트 5인가요? 아니면 베스트 5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오브 카드나 오렌지 이즈 더 블랙 그리고 예. 뭐 데어데블이나 요즘 인기 있는 그 마블 시리즈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몰랐을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을 그런 좀 재밌는 작품들을 좀 숨어있는 작품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숨어있는 작품들 네, 어쨌든 그래서 베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예, 이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콕 숨어가지고 또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 않고 열 몇 시간을 버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꼭 아껴두었던 감춰진 숨은 명작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작품이 있나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번 연도에 공개된 스트레인저 싱즈라는 작품입니다. 스트레인저 띵스요? 네네네. 일단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기묘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풀렸는데요. 이거 기묘한 이야기가 일본 게 아니라 미국 거예요? 이 동명 이름만 똑같고요. 예.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네, 미국 원래는 드라마인가요? 일본 드라마인가요? 미국 드라마예요. 아하, 난 저는 일본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전혀 아니고 일단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공개했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밝혀진 내용은 1980년대에 평범한 마을에서 한 소년이 실종당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애타게 찾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찰주의 수색. 뭐 이 정도까지 시놉시스만 딱 공개가 됐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시놉시스나 예고편을 보면서 이거 그냥 예전에 나왔던 영국 드라마 브로드처치나 그레이스랜드처럼 좀 수사물 같은 게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SF, 판타지, 미스테리 뭐 이런 정말 어드벤처 장르 이런 장르를 모든 장르를 거의 혼합해 놓은 장르더라고요. 어떤 게 나와요? 뭐 좀비도 나오고 뭐 드라큘라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계인 나오고 그런 건가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길레르모 델 토로가 좋아할 만한 굉장히 괴물 같은 크리처가 일단 나오고요. 다시 한번 감독 이름 다시 한번 천천히. 길레르모 델 토로요. 예, 길레르모 델 토로의 주요 대표작은 무엇이죠? 파네미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초능력을 쓰는 귀여운 소녀가 나옵니다. 귀여워요? 처음엔 근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 보면 볼수록 관점에서 귀여운 거죠. 굉장히 귀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초능력을 쓰는 시점에서 일단 SF죠.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이 실종됐고 이거를 찾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합쳐지다 보니까 좀 가족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게 198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물 같은 느낌도 있는데다가 네 명의 소년이랑 소녀가 같이 이제 이런 어드벤처 같은 물이 굉장히 물씬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짬뽕된 지금 작품이에요. 그럼 약간 E.T. 같은 느낌의 작품인가요? E.T.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봤을 때는 80년대 그 영화인 구니스 있잖아요. 구니스랑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J.J. 에이브람스의 슈퍼8이라는 그 작품 있잖아요. 예. 그거랑도 좀 닮아 있고요. 구니스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다가 동생이 완전 유치원 저희가 완전 어릴 때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극장에서 보다 말고 그냥 울면서 극장 나가겠다고 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뭐 조그만 애들 이제 어린 소년들끼리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보물을 찾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스트레인저 싱즈 같은 경우에는 애를 찾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에 정부의 음모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엑스파일인가요? 미스테리 이런 예.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장르가 굉장히 짬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밸런스 자체를 굉장히 잘 잡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장르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뭐 네. 슈퍼내추럴 같은 경우는 약간 괴기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괴기스러운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어드벤처, 소년들의 모험담 이렇게 좀 약간 밝은 이런 분위기인가요? 굉장히 작품 자체는 위트 있고 재미가 있는데 예. 이제 나오는 연출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징그러울 수 있는 장면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꼭 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80년대가 아니구나. 90년대 청춘 스타인 위노나 라이더 있잖아요. 아, 예.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이제는 여기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로 어머니 슬프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원래 백화점인가 어디서 이제 슈킹 이제 지갑을 뭐를 훔치다가 한번 걸렸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판이 굉장히 추락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영화에서도 거의 안 나왔다가 예. 예전에 스타트랙 1에서 잠깐 그 카메오로 나오고 스타트랙 리부트한 그 영화. 네네네 그때 1탄에서 잠깐 카메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못 봤다가 이번에 진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기대했던 요소도 위노나 라이더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엘리언 포도 그렇고 이제 처음 만나는 자유에서도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라서요. 예. 근데 예전에 그 미모를 생각한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연기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셨군요.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늙어가셨네요. 저는 좋네요. 근데 빌리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일단 종합해 보자면 뭐 아까 말한 그 80년대 영화 구니스를 보는 듯한 그런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떡밥물임에도 불구하고선 그런 이제 궁금한 요소들을 1시즌 안에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풀리나 풀어줘요? 많이 풀어줘요. 요즘은 떡밥을 잔뜩 깔아놓고는 알고 그쵸. 봤더니 그 떡밥들 다 맥커핀이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회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그러면서 작품이네요. 시즌2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떡밥을 던져주는 그런 타이밍도 굉장히 절묘하고요. 각본가들이 정말 머리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기대 정말 안 했다가 예.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 실제로 이게 프로모션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풀하우스의 다음으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스트리밍을 많이 했던 작품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스트레인저 싱스 같은 경우에는 평도 굉장히 좋았고 스트리밍 수도 굉장히 좋아서 예. 이번 연도에서 넷플릭스에서 얻은 수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숨은 걸작 중에 하나인,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숨은 걸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좋아했는데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슬픕니다. 예, 기묘한 이야기 Strange Things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숨겨진 걸작,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재밌는 드라마,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스트레인저 싱스로 이제 SF 판타지 스릴러 가족물을 소개해드렸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런 병만 미드 하나를 또 준비를 병맛이요? 해왔습니다. 예. 네, 병만 막장 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 연도는 아니고 작년 5월쯤에 원래 공개를 했던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5월이죠? 네네. 예. 웨트핫 아메리칸 썸머라는 코미디 미드입니다. 웨트핫 아메리칸 아메리칸 썸머. 왠지 딱 이름만 들어도 그 메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같은 그런 류의 코미디일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팍팍 드는데요.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예. 작품 출연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데요? 이제 원래는 이 작품이 2001년도에 웨트핫 아메리칸 썸머라는 작품으로 원래 동명 작품으로 개봉을 했었어요. 영화로?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시죠.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배우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거의 S급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헐리우드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연이었던 브레인들리 쿠퍼가 등장을 하고요. 오. 그리고 앤트맨이었죠. 앤트맨에서 폴러드가 일단 또 예. 그리고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로에노의 SVU의 크리스토퍼 멜로니가 또 등장을 하고요. 예. 그리고 레전드 미드인 매드맨의 존엠, 예. 그리고 에미상을 여러 번 수상했던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의 에이미 필러도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랙에서 이제 커크 선장으로 주연을 맡았었죠. 예. 크리스 파인도 등장을 합니다. 아, 스타트랙 리부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와우. 엄청난 거의, 작품이죠. 예, 나왔던 인물들이 나중엔 참
다들 히어로가 되어 있네요. 예, 거의 심지어 지금은 정말 잘 나가서 만약에 사실 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굉장히 좀 짠 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지만은 영화에 그렇죠. 비하면 그렇죠.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캐스팅들을 모아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원래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 드라마로 제작한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풀하우스랑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인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모이셨네요. 굉장히 연기를 즐기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아, 이때가 그리웠구나 다들. 작품 자체가 굉장히 병맛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 8, 90년대 이것도 작품 배경이 80년대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학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여름 캠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더티 댄싱도 보면 처음에 그렇죠. 그 여름 캠프 나와서 기억해요. 거기서 이제 여름 캠프에 가가지고 뭐 이제 별의별 소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병맛의 시작인 건 이제 브랜들리 쿠퍼나 폴러드나 여기 지금 등장하는 배우들 자체가 거의 40대예요. 네. 그런데 다들 15살을 연기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0년대 그 옷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런 약간 좀 쫄티 위에는 반팔 쫄티고 아래는 굉장히 반바지인데 되게 짧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혹시 막 여기 막 팔목도 막 여기 티셔츠 여기 막 가위로 잘라놓고 막 그러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80년대 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밀 일기라고 한때 80년대 중고생들에게 꽤 히트를 쳤던 소설을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그 느낌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수영복인지 반바지인지 그 모를 듯 그 헷갈리는 그런 바지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제 수영복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지처럼 입었던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서핑복이잖아요, 그거. 그런데 이제 40대 이상이신데 다 그런 옷을 입고 15살을 연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5살에 나오는 그런 허세랑 막 애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허세를 많이 떨고 이제 여자들은 애교를 되게 많이 떨잖아요. 요즘 한 용어로 중2병.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오글거리면서 되게 재밌고 웃기고 그래요. 심지어 이제 시대 배경이 아까 80년대라고 말했는데 이게 병만 막장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도 막 사용을 해요. 아이폰 뭐 6도 막 사용하고 그리고 뭐 이제 캠프 근처로 갑자기 유독물질이 흘러 들어왔다는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색깔부터가 굉장히 뭔가 미심쩍거든요. 초록색 그런 굉장히 뭔가 요즘에 애들이 갖고 노는 그 액체 괴물 같은 그 색깔이 나는데 그걸 계속 이거 소량만 먹어도 굉장히 치명적이야 막 그러더니 주인공이 계속 먹어봐요. 근데 안 죽어요. 그 친구들 지금 들어왔었으면 완전 유튜브 스타일 됐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 스나이퍼로 상남자의 그 상징이 된 이제 브랜들리 쿠퍼가 여기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좀 많이 느낀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제 말만 들어도 좀 병만 믿으라는 걸 굉장히 아실 텐데요. 사실 굉장히 숨겨져 있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에서 반응은 좋았나요? 미국에서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배우들이 정말 바쁜 배우잖아요. 다들. 그럼에도 이 작품에 출연했던 이유는 작품을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들 이 역할 자체들을 다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시즌 2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일단 의기투합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작품 자체도 뭔가 병맛스럽고 막장스럽고 사실 스토리 자체는 뭐 크게 없지만 그렇게 어울려 노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황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혹시 그 사람들이 나왔던 오리지널 작품도 같이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셨죠? 넷플릭스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네네.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시켜 주시죠. 전 까먹었어요. 제목은 Wet Hot American Summer입니다. Wet Hot American Summer. 네. 느낌 자체도 굉장히 뜨겁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여름. 왠지 저 굉장히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 도입하기 이전에 기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보시면 처음에는 왜 아메리칸 썸머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좀 다르게 좀 익숙한 작품을 가져고 왔습니다. 아, 익숙한 작품이요? 네, 예, 아베로의 동명 만화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심야 식당이죠. 아, 그 일본에서 나왔던 그 만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극장판도 나오고. 네, 제가 심야식당 시즌 1, 2는 되게 재밌게 봤고 3도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건 정말로 저도- 욕을 하면서 두 번 보다가 끊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된 심야식당 자체가 좀 복창이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그 심야식당은 내가 알던 심야식당이 아니야. 그치. 김승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게다가 뭔가 좀 굉장히 좋은 데서 사람들끼리 뭐 허세 떠는 그런 느낌도 있고. 느낌이 원작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렇다 보니 또 원작을 향한 이런 갈망 자체가 굉장히 목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심야식당이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예, 시즌 몇이죠? 시즌 4고요. 예. 그리고 부제가 도쿄 스토리로 정해졌어요. 원래 도쿄에 있던 예. 거잖아. 근데 원래는 부제는 없었는데 예. 이제 넷플릭스로 오면서 심야식당 도쿄 스토리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아. 시즌 4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근데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이 보셔도 문제는 없나요? 어차피 심야식당 자체가 뭐 내용 자체가 거의 다 옴니버스 형식이다 보니까 전혀 그냥 뭐 전편 같은 경우엔 보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일단 10개의 총 에피소드로 제작이 되었고 넷플릭스로 방영사가 옮겨오긴 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주쿠 중심가 뒷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인 심야식당을 운영하는 마스터 그리고 새벽녘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로 예전이랑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셔도 돼요. 이 가게의 특징이 말만 하면 뭐든 만들어준다 였는데 그렇죠. 사실 자영업을 했던 제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손님들이 소박해요. 만들어 달라는 게 다 무슨 뭐 비엔나 소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버터밥이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소소한 면이 있죠. 그런 소소한 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예. 보면 심야식당 자체의 매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보단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위치한 이 신주쿠 중심가 원래 앞쪽이 뭐 약간 유흥가 쪽이잖아요. 예. 원래 작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쉬어가고 이야기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해요. 하긴 그렇겠네요. 일단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심야식당 4 도쿄스토리 4와 오므라이스 편에 예. 이제 영화 괴물이랑 그리고 예. 작년에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어죠. 예. 여기 출연했던 고화성. 고화성 씨가 특별 예. 출연하게 됩니다. 아, 들으셨구나. 아니요. 그 괴물이 알았어요? 손으로 딱 나오면 바로 고화성이죠. 사실 제가 이거를 넷플릭스 했던 그 시사회를 가가지고 예. 이제 제작자인 마츠오카 조지랑 그리고 고화성 씨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는데 이제 마츠오카 조지가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뭐 연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배역에 대한 이해력. 아, 근데 정말 개인적인 얘기고요. 예. 사실 디스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심야식당 그 도쿄 스토리를 다 달려보고 느낀 점은 예. 마지막 회랑 고화성 씨가 등장한 그 4와 오므라이스 편이 좀 제일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뭔가 밍밍하기도 하고. 근데 네. 고화성 씨 거기서 일본어로 연기하나요? 아니면 한국어로 연기하나요? 네, 일본어로 연기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그 장면도 있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예. 작품에서 이제 한국을 묘사하는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한인거리 뭐 이런 데서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딱 거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오늘 그 덕숭 쪽에 약간 아니, 경복궁 쪽에 오늘 그 미술관 전시를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네. 요즘 한복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 정말 많아요. 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도 뭐 인사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네. 내용 자체가 좀 재미는 없었지만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배두나 씨도 그렇고, 네. 다음에 고화성 씨도 그렇고, 왠지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고양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광대가 있으면서 약간 눈이 약간 작은? 작진 않나? 눈꺼풀? 둘 다 이제 동양적인 이미지긴 한데 예. 배두나 씨가 더 예쁘지 않아요? 실은 배두나 씨가 더 예뻐요. 저는 예전에 배두나 씨 팬이었습니다. 예, 배두나 짱! 갑자기 문근영양을 좋아하시는 모 써니님이 생각이 나는군요. 아우.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베스트 3를 얘기를 해봤었죠. 네네. 예, 숨겨진 명작. 그 첫 번째가 기묘한 이야기, Strange Things였고요. 예, 두 번째가 Wet Hot American Summer. 아, 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야식당 도쿄 스토리였는데 네. 그럼 베스트 4 무엇인가요? 베스트 4는 정말 사실 이 작품이 좀 기묘한 작품이긴 한데 원래 좀 약간만 앞에 얘기를 하자면 원래 미국 드라마 자체가 한국 드라마도 요즘 제작비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죠. 정말 많이 쓰잖아요. 뭐 왕좌 게임 같은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는 편이고 예. 다른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즌당 10편 정도 제작한다고 하면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걸 한국 돈으로 200도 훨씬 바꾸면 넘어가는데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드라마가 그냥 아예 망해버리면 예. 솔직히 좀 타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들어간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영화처럼 이제 뭐 홍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되게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런 프로모션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제로? 네,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방영되기 3일 전에 예고편 하나가 갑자기 달랑 나왔어요. 그것도 네. 갑자기 보여줬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게 벤이 먹히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벤을 먹이고 또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고편이. 예. 그야말로 신비주의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나온 작품이었는데 예. 바로 OA라는 작품입니다. OA요? 네네. 그 오퍼스 오피스 뭐할 때 아니, 그 아니, OA. OA라는 뭐 뜻은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왜 얼굴 빨개지는데요? 조금 창피해서 예. 2년 만에 봤는데 그냥 알파벳 OA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뜻이 좀 자연스럽게 밝혀지긴 할 텐데 스포일러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OA를 말하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OA의 뜻을 말하면 제가 또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영문 철자의 약자인가 보죠? 비밀이에요. 네. 어쨌든 오피스는 아니란 거죠. 어쨌든 좀 특이했어요. 방영 3일 전에 예고편 예. 하나만 달랑 내놓고 시놉시스도 딱 한 줄밖에 없었어요. 실종당했던 시각장애인인 프레이리가 예. 7년 만에 집에 돌아온다는 내용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딱 3일 후에 전편이 다 올라온 거예요? 네. 예. 특이하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OA 시즌 1을 제가 다 달려봤는데 예.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갑자기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그런 느낌? 좀 네? 굉장히 특이했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느낀 건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또 재미없게 볼 수도 있겠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템포가 느릿느릿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템포도 일단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중간중간에 지루하게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메타크리틱을 봐도 100점이랑 막 90점 주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오히려 막 50점, 30점 주신 분들도 있고 거의 극과 극이더라고요, 평가가. 예, 여기서 메타크리틱은 그 영미권에 있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별점을 줘서 평가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에서 영화 리뷰하신 분들이 영화 평가할 때 좀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사이트죠. 예, 근데 그거 끝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 원래 이 시작 자체는 이제 7년 만에 아까 집으로 돌아온 프레이리한 여성이 메인인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특이했던 건 실종 전에는 분명히 시각장애로 앞이 안 보였는데 네. 7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시력이 갑자기 회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 UFO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계인일지도 모르고 뭔가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고 일단 네. 시청자들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게 실종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과거를 예. 얘기하기 점점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마을에서 만난 5명의 남녀가 있거든요. 뭐 4명은 고등학생이고 1명은 중년의 여성인데 이 5명을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끌어들이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상 끌려왔다는 게 아니라 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끌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연관성이 또 있어요. 예. 뭐 5명 나름 또 뭐 상처도 있고. 알고 봤더니 뭐 이연의 빨간 실들이 다 묶여있던 그런 사이였단 말입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좀 사후세계랑 약간 좀 관련이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 사후세계라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내도 솔직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굉장히 힘든 작품인데도 이걸 굉장히 천천히 정말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클리프행어도 확실히 걸어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끌리게 만드는 매력 같은 거를 시기에 딱 맞게 넣어준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즌2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인기가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사실
좀 그랬죠. 근데 네. 미신 쫓고 근데 어딘가 참 묘한 공백이 있는 작품이라 만약에 저는 OA 시즌 2가 나오면 진짜 당연히 달릴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마지막에 정말 엔딩이 있는데 예. 그 엔딩에 대해서 되게 감동한 사람들이 있고요. 저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다들 내가 왜 이걸 보려고 이걸 본 거야? 나는 딱 정말 극과 극에 서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달려보고 싶으신 분은 일단 1화를 달려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달려보시고 아니면 빨리 냅다 버리시고 웨타드 아메리칸 썸머나 스트레인저 싱스나 이런 작품으로 다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몇 부작이에요? 일단 10부작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짜리 10개인 거죠? 원래 미국 드라마는 한 45분 정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옛날에 읽었던 그 테드 창인가요? 그 SF 소설 중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게도 느껴지고 물론 그 거긴 4, 5세기 같은 건 전혀 안 나오는데요. 네네. 뭔가 그 되돌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은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는 작품인가요? 파고들만 사실 저는 이걸 크게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저는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는 생각을 해요. 이제 드라마를 소개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 남이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 그리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솔직히 나만 좋아하는 드라마?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보실 때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디다 보니까 인내심을 좀 갖고 1화를 일단 보신 다음에 생각해 주셨어요. 평소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던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굉장히 납득이 힘들어도 납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군요. 역시. 근데 다행히 그러기엔 프레이리가 굉장히 예뻐요. 여자 주인공인가요? 남자 주인공인가요? 여자 주인공이죠. 무슨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베스트 4 해가지고 갈수록 점점 매니악해지고 있는데요. 왠지 처음에는 그래 누구나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3까지는 괜찮았어요. 심야식당까지는 괜찮다가 4서부터는 뭔가 이거는 좀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포스가 팍팍 풍겨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이 자꾸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요? 어떡하죠? 마지막 것도 역시 제 취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까 작은이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기도 했는데 배두나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재판원서 같은 센스8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뭐 형제에서 남매 이제는 이제 자매가 대신 이제 워셔스키가 연출을 맡았고요. 한국 배우인 이제 배두나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박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기찬, 이경영, 명계남, 차인표, 윤여정, 홍서천 그리고 마동석까지 이제 총 출동했는데 이제 마지막 후자에 이제 기술했던 분들은 다들 좀 카메오식으로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에이센스가 그 시즌 1 나오고 끝난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세요? 요번 전혀 모르셨네. 요번에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 내년 5월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지난주죠.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에 센스8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거 다 단편 45분짜리예요? 아니요. 2시간짜리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배두나 팬이셨답니다. 여기서 잠깐 센스8에 대해 센스8 발음 조심해 주세요. 센스8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같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제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정신적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교감이 시작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놉시스만 보고서 뭐 텔레파시처럼 그냥 서로 얘기 정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빙의 정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빙의가 된 것처럼 그냥 이 사람 정신에 저쪽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외계 생명체들 하는 적은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의 별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체로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일종의 존재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 텔레프레젠스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아톰비트님 몸으로 들어가서 아톰비트님 이 눈으로 보고 몸 느끼고 어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쪽이 가깝나요? 후자 쪽입니다. 8명이서 같이
동시에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감이 가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에 이렇게 처하잖아요. 사건에 처하면 이제 그 상황에 유리한 사람이 그 사람 몸에 빙의를 해가지고 뭐 대신 싸워준다거나 태그 매치네요. 대신 운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대신 해킹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생겨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게 나만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빌림을 당하는 거죠. 네. 그냥 자기가 원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사생활 침해지. 근데 서로 그 8명이서 왠지 이거 갑자기 추천해드려 내가 디스하면 안 되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로 전혀 안 친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친해지기 시작을 해요. 8명이서. 뭐 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방 공감대가 빠지겠죠.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하룻밤 사이에도 굉장히 친해지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사회성이 없어서 사회생활 좀 하고 삽시다 우리. 근데 이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 시청하다 보면 이런 그 8명이서 교감을 하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이제 뭐 엄청 감동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연출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스페셜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은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피소드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12월이나 1월 같은 경우에 휴일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을 하면 원래 이제 급여의 1점 몇 프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서 그렇죠. 거의 이제 원래 하던 드라마들도 거의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스페셜이 없는 대신 영국 드라마는 또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피가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스페셜 방영 에피들의 특징을 보자면 뭐 수사물이건 뭐 어떤 미스터리건 항상 끝이 좀 훈훈해요. 아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센스8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시즌 1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 스페셜에서도 이 8명이 동시에 그 정신적인 교감을 한다는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집단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잠깐만 그 드라마예요? 근데 그거 원래 시즌 1에서는 그렇게 시즌 1도 심하긴 했었는데 시즌 2는 정말 아예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말똥구리처럼 서로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렸다고 블로그에서 나중에 댓글에서 굉장히 막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아톰비트님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추천해주셔서 가족이랑 보다가 갑자기 그런 장면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게 메스의 관람가인가요? 아마 그래도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긴 할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런 분명히 선정적이긴 한데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야하다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웃겨요. 그냥 이런 되게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워소스키답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서 빵 터졌어요. 저는 야하다기보다는 그냥 빵 터졌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맛이라는 거예요. 시즌 1 드라마는 그냥 봐도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서 은밀하게 이불 속에서, 이불 바깥은 위험하니까요. 이불 속에서 즐기면 되는 드라마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안 되겠다. 그냥 혼자 보는 드라마? 네, 저는 일단 이렇게 5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달에 작은이님이 진행하는 디지털 라이프에 출연해 진행했던 내용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넷플릭스에 가입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께선 하우스 오브 카드나 데어데블도 좋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작품들도 있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에 맞을 것 같다면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을 깜짝 이벤트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넷플릭스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설날 연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